기쁘고 반갑습니다. 어떻게 코로나 상태에서도 모두 건강하게 잘 지키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이 코로나도 이제 곧 끝을 보이고 있으니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곧 조만간 밝은 얼굴로 모두 함께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 코로나 사태가 사람이 사람을 그리워하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만들었다고 생각도 되고, 또 한편으로는 여태까지 그냥 지나갔던 일상이 참 감사한 일이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마지막까지 건강 잘 챙기시고 곧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로나라고 하는 이게 사실은 많은 부분에서 사람들이 고민도 하고 걱정도 하고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것 중에 혹시 가장 많이 피해를 본 브랜드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맥주 좋아하십니까? 여름철에는 특히나 해변에서 많이 찾는 이 코로나라고 하는 맥주가 사실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코로나 맥주는 죄가 없습니다. 코로나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는데, 단지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사태 때문에 코로나라는 이름이 문제가 된 것처럼 느껴지게 되었고, 어떤 부분들은 괜히 기분 나빠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부분들은 이름을 바꿔야 되지 않느냐 하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사실 기사에 따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에서도 이 코로나 맥주의 매출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합니다. 경기 불황으로 전체적인 맥주 소비는 당분간 줄어들겠지만, 코로나를 애호하는 이분들은 소문 때문에 코로나 맥주를 저버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된다고 기사가 나와 있네요.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하나 오버랩되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이 아미였었습니다. 아미는 죄가 없습니다. 아미는 어떤 해를 끼치지도 않았고 남들에게 지탄받을 일을 하지도 않았지만, 많은 사행성 다단계나 다른 피라미드로 인해서 사람들은 오해하고 또는 지시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미 비즈니스는 전 세계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고, 아무리 그런 나쁜 소문들이 있다고 하지만 이 애용자들과 아미를 사랑하시는 분들은 아미를 저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많은 사람들이 아미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기초적인 사업 설명은 많은 리더분들이 하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진행할 부분은 첫 번째, 아미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비즈니스의 측면에서 말씀을 드릴 것이고, 또 어떤 장점이 있고 앞으로 이 비즈니스가 어떤 기회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자, 첫 번째, 아미 비즈니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 비즈니스는 조금 독특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생각할 때 비즈니스와 소비는 분리되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소비를 하시는 분은 소비자 입장에서만, 또는 사업은 철저히 분리되어 있지만 아미 비즈니스는 소비와 사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그 사업자가 되고 그 소비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성장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첫 번째 이 소비의 측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미를 소비한다는 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한 얘기입니다. 고민거리가 사실은 전혀 없죠. 자, 아미는 어차피 써야 되는 생필품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좋은 품질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가격을 가지고 있고, 이 제품 자체가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요즘은 환경성도 많이 따져야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면 내가 구입한 전액을 100% 만족 보정시켜주는 제도도 하고 있고, 사용했다는 캐시백도 훨씬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만약에 내가 이 제품을 사용해보고 소비자 입장에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냥 과거로 돌아가시면 됩니다. 내가 원래 쓰던 다른 일반적인 마트에서 구매를 하시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 아니면 내가 이 제품에 만족하고 사용을 좋아한다면 지속적으로 쓰지 말라고 해도 쓰게 되겠죠. 그래서 아메이를 소비하시는 분들이 시간이 지나면 애용자로 바뀌게 됩니다. 애용자가 된다는 건 결국은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다른 분들에게 소개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죠. 단지 아메이 소비는 이곳으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쉽게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 치킨집이 있습니다.
아마 이 방송을 볼 때 여러분들이 아마 치킨을 굉장히 생각하는 그런 시간일 겁니다. 맥주와 함께 치킨 한 개. 되게 좋은 시간이라 생각이 되는데, 여러분이 어느 치킨집을 소개받아 갔었었는데 그 치킨이 너무 맛있는 거예요. 가격도 괜찮고 모든 서비스나 혜택도 훨씬 많다는 걸 알게 된다면 지속적으로 이 집을 이용할 가능성이 많아지게 되겠죠. 단골 고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단골이 되신 분들은 다른 데서 치킨을 얘기할 때 꼭 그 업체를 소개하거나 또는 자발적으로 구매해서 사주는 경우까지 생길 수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고민거리가 전혀 없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자주 가는 그 단골 치킨집에서 이런 제안을 하게 됐었어요. 혹시 프랜차이즈를 해보지 않겠냐고 제안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고민이 되지 않을까요? 만약에 프랜차이즈에 관심 없는 분 같으면 전혀 관심 없겠죠. 그냥 소비하시는 활동을 계속 하시면 되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내가 좋아하고 내가 즐겨 찾는 그 업체에서 프랜차이즈의 가능성을 보고 도전해 보시겠다면 아마 찾아봐야 될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게 사업적인 측면으로 넘어가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사업을 한다는 건 조건을 따져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분석도 해봐야 되겠죠. 어떤 조건인가 하면 자, 자본이 얼만큼 들 수 있는지, 어떤 자격이 필요한지, 운영 시간은 어떻게 되는지, 기본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조건을 충분히 파악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내가 함께하는 이 회사가 괜찮은 회사인지, 안전한 회사인지, 어떤 제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그 제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했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성이 있는지도 충분히 분석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미의 측면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 자본이라는 조건이 전혀 부담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자본이 들지 않는 비즈니스였기 때문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생필품을 이용해보고 누군가한테 전달해주는 게 이 사업의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자본이 들지 않았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 특별한 자격을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특별한 기술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좋은 것들을 좋다고 전달하는 건 어려운 기술이 아닌 것이죠. 세 번째, 운영하는 시간도 내 스스로 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구속되는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면서도 충분히 함께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조건 아니겠습니까?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조건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분석해 봐야 될 게 첫 번째 회사라는 거였습니다. 이 회사가 안전한 회사인지, 나를 지속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될 수 있는 회사인지 알아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회사라는 부분은 이미 100%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싶으면 알고 싶은 만큼 많은 자료들이 다 오픈되었다는 사실이죠. 회사에 대해서는 많은 리더분들이 지난번 시간에도 많이 얘기를 해주셨을 것 같고 앞으로 있는 많은 리더분들도 자세히 설명해 주실 것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많은 인터넷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두 번째, 제품은 아메를 싫어하시는 분조차도 제품에 대해서는 좋다고 인정하는 제품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많은 제품들이 많은 특허를 가지고 있을 만큼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품에 대해서도 고민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세 번째, 수익성이었습니다. 수익성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버는가 보다 전 첫 번째, 어떻게 수입이 만들어지는가가 궁금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어디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이고 어떤 식으로 수익성이 커져나가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메 제품은 일반적인 생필품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필품을 구매할 때 사실은 이 왼쪽 편으로 보시는 일반적인 회사 유통에 따르면 제품을 만드는 공장에서 총판을 통하고 도매상을 통하고 소매상을 통하는 일반적인 유통 구조를 통해서 소비자가 구매하게 되어 있죠. 나쁜 게 아니라 일반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관계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제품에는 제조 원가라는 게 일반 회사에서 만들어지는데 비용으로 지급이 될 겁니다. 여기는 비용이나 재료비나 종업원의 월급이나 세금이나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비용들일 것이고 마지막에 소비자가 전달될 때는 소매 마진이라는 부분까지 부담하게 되는 거죠. 중간에 있는 이 물음표 있는 그 비용이 과연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대부분이 이런 곳에서 만들어집니다. 제조 원가나 부대 비용들은 한 30% 정도라고 본다면 또 소매 마진도 한 30% 정도라고 본다면 한 30-40%의 이 물음표에 있는 이 비용들이 보통 광고비나 물류비, 창고비, 유통비
이런 비용으로 다 지출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제품과는 전혀 관계없는 비용들이 다른 곳에서 지출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으로 만들어져서 우리가 말하는 가격이라는 구성이 되는데, 요즘은 많은 게 달라져서 이 중간에 있는 소매상이나 도매상들도 사라지고 할인점, 쇼핑몰, 또는 인터넷 쇼핑 등 대기업들이 모든 것들을 하고 있죠. 그러면서 소비자에게는 조금의 혜택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음표에 있는 이 부분의 비용들은 똑같이 지출되고 있는 것이죠. 아메 비즈니스가 이상한 게 아니라 아메 비즈니스에 나오는 수익 구조는 아메라는 곳에서 직접 물건을 만듭니다. 그 물건을 다른 유통 경로나 다른 과정을 통과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구조죠. 보시는 바와 같이 ABO라고 하는 건 소비자의 겸 회원을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그 소비자이면서도 사업에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죠. 똑같은 이 물음표의 부분들을 아메는 회원에게 캐시백이라는 방법으로 많게는 35%까지 지출해 준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인 사업의 수익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메 사업에 만들어지는 수입의 원천은 캐시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캐시백도 여러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캐시백이라고 하는 것은 백화점이나 많은 마트에서도 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그건 개인적인 포인트를 모아서 캐시백을 해주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개인이 구매를 하고 하더라도 사실은 돌려받을 수 있는 캐시백은 그렇게 많을 수가 없습니다. 혼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사용하더라도 캐시백은 한정이 되어 있는 거죠. 대신 아메 비즈니스는 내가 쓰고 내가 알린 사람들의 전체를 모아서 그룹 개념으로 캐시백을 시켜줍니다. 캐시백을 모으는, 포인트를 모으는 게 훨씬 수월하고 많아질 수 있겠죠. 여기에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개인이 할 수 있는 캐시백에서 만약에 0.1%나 1% 정도를 받는다면 그룹에서는 더 많은 양을 소비하기 때문에 더 많은 캐시백을 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이런 것들을 공유라는 말을 씁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 공유 경제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죠. 우버라는 얘기도 들었을 것이고, 에어비앤비, 위워크나 위쿡이라는 이런 것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버는 내가 교통수단을 공유하는 것이고, 에어비앤비는 숙박업체를, 위워크는 사무실을, 위쿡은 요즘은 주방까지도 공유해서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를 모아서 서로 공유해서 이익을 분배하거나 더 키워나간다는 말이죠. 사실 이건 최근에 나온 게 아니라 17세기에 길드라는 이름으로 먼저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협동조합으로 만들어서 개개인이 아니라 서로의 역할들을 모아서 더 많은 이익을 창조하겠다는 말이죠. 다시 부수해서 말씀드리면 일반적인 이런 방식들은 공급자 그룹을 만들어서 시장을 확대하고 공유해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입니다. 사업자들이 서로 필요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들이죠. 에어비앤비라고 하는 것도 작은 소규모의 사람들이, 소규모의 공간을 가진 사람들이 그룹을 만들어서 서로 소비자한테 연결시켜서 이익을 만들어가는 구조라는 거죠. 아메이는 차별점이 뭐냐면 공급자가 아니라 소비자 그룹을 만들어서 이익을 확대하고 공유하고 그것을 공정하게 이익을 배분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버나 에어비앤비나 이런 곳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환호하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이 공급자에서 원본다는 것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고 소비자 그룹을 만든다는 자체를 이해를 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아메 자체를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아메는 소비자 그룹을 점점 키워서 내가 쓰고 내가 알린 전체 그룹을 키워서 그 포인트를 모아서 캐시백을 점점점 키울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마케팅의 측면에서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많은 분들이 아미 제품들이 비싸지 않냐? 아미 방식들이 이상하지 않냐고 얘기를 드리는데 마케팅의 측면을 보면 두 가지 방법을 씁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게 다수를 대상으로 싼 가격으로 승부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밑에 보이시는 거 마찬가지죠. 뭐 어차피 할 수 있는 치킨이지만 두 마리를 준다. 또는 뭐 샤오미나 이런 것처럼 가격이 싸지만 거기에 맞는 가격의 성능을 가지고 비즈니스하는 마케팅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고품질을 통해서 애용자를 확대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같은 치킨이지만 더 품질이 좋은 것들을 만들어서 고객들을 만족시키겠다는 말이죠. 명품들이나 사실 애플을 쓰시는 분들은 애플을 만들어진 아이폰을 계속 애용합니다. 아메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자들은
다수를 대상으로 싼 가격으로 승부하는 사업을 가성비라는 말을 쓰고, 반대로 품질을 통해서 이용료를 확대하는 사업을 가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미 비즈니스는 가격을 싸게 많이 판다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좋아하시는 매니아들을 만들고 그 애용자들을 확대해서 더 비즈니스를 키워나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비즈니스는 특정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수익 구조나 그 수익이 어떻게 공정하게 돌려주는가에 대해서는 다른 리더분들을 통해서 앞으로 더 많이 듣게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사업을 한다면 여러 가지 장점이 아미 사업에는 존재합니다. 특히 다른 비즈니스와 구별되는 그런 특장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굉장히 쉽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너무 진입 장벽이 쉽기 때문에 너무 쉬운 게 아니냐, 너무 가치가 없지 않느냐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에서 고시를 칠 수 있는 자격은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시를 패스하시는 분들도 많지는 않겠지만 그 패스를 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것들도 더 많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건 확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누구나 할 수 없고 특정한 사람들만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면 확장될 수 있는 속도가 늦어질 수도 있겠죠. 또 누구나한테 기회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정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아메 비즈니스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나도 할 수 있듯이 당신도 할 수 있고 당신의 친구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자본이 되지 않습니다. 점포를 가지지도 않습니다. 직원을 주지도 않게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도 가장 쉽게 접근하기 힘든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자본이 드는 거, 돈이 없어서 시작하지 못하고 점포나 직원을 가지고 있으면 고정비라는 게 발생하게 됩니다. 고정비 때문에 최근에 코로나 사태에서도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이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매출은 없고 어렵지만 고정비는 계속 지출돼야 됩니다. 아미 비즈니스는 이런 고정 비용이나 내가 부담할 수 있는 위험성들이 굉장히 많이 배제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자유로운 시간 투자가 가능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 비즈니스는 내가 정해진 시간에 출퇴근하는 비즈니스가 아닙니다. 내가 정해진 시간에 문을 열고 문을 닫는 그런 자영업 사업과도 다른 말씀입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내가 쓸 수 있는 짜투리 시간을 이용하건 내가 투자하는 시간을 내가 만들어서 내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는 일을 하시면서도 충분히 할 수 있게 만들어야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이 세 가지가 아미 사업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일 것입니다. 일반적인 어떤 비즈니스도 할 수 없는 비즈니스입니다. 자본이 들거나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지만 아미 사업은 시작할 때, 진입할 때 어떠한 조건도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동업자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직을 하시는 많은 분들, 직장생활에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인간관계 때문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나와 뜻이 다른 사람들과 일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하지만 아메이는 내가 찾는 파트너와 함께 내가 스스로 선택해서 그분들과 함께 사업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서로서로 배려하고 서로서로 의지하고 서로서로 도와가면서 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음으로 다양한 비즈니스 아이템이 제공됩니다.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것 한 가지가 어떤 비즈니스든 늘 아이템을 고민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떤 것을 판매할지. 근데 아메 비즈니스를 하면서는 그런 아이템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내가 생각지도 않은 많은 아이템들을 아메에서는 연구하고 개발하고 무상으로 저희들한테 제공을 합니다. 특히 이 아이템들은 모든 제품들이 그의 특허를 가진 만큼 뛰어난 성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수입적인 측면입니다. 아미 비즈니스는 내가 받는 수입들이 일반적으로 받는 노동 수입과 다르게 로열티나 권리형 인쇄 수입의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내가 제도를 만들었다면 그 권리를 인정받아서 지속적으로 수입이 만들어지는 거죠. 먼저 노력을 하고 천천히 나중에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수입이 없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만들어지는 수입입니다. 놀라운 수입이죠. 이 수입 때문에 많은 분들이 아미 사업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오늘 일하고 하루 벌어서 하루 쓰는 것, 내 노동에 따른 보상을 받는다는 그 수입만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수입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진 것이죠. 로열티 수입은 아마 지금 이번 사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느꼈을 겁니다. 내가 그냥 집에 있어도 내가 쉬어도 아미를 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된 네트워크를 만들었다면 지속적으로 그 수입을 받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아미 사업은 교육, 복제, 시스템 사업입니다. 아미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어렵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을 많이 합니다. 아미 사업은 나 혼자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교육을 받고 그 교육에 따른 복제 시스템에 따라서 내가 복제하고 또 나의 파트너에게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사업입니다. 아미 사업을 처음 배울 때 먼저 배우고 그리고 누군가를 가르치는 비즈니스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르쳐준 그분들이 다른 분들을 가르쳐 줄 수 있을 때까지 도와가는 사업이라고 들었었습니다. 내 능력이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서 누구나 충분히 사업을 잘 만들어가고 키워갈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체는 그냥 기회만 던져주고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사업은 내가 개척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남의 사업은 내가 성공할 때까지 끊임없이 도와주고 함께 만드는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이죠. 다음, 수입의 한계가 없습니다. 아울러 사업의 한계도 없습니다. 수입의 한계가 없다는 건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그 수입을 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는 자본이 들지도 않습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의 세계에서는 내 수입은 첫 번째 자본에서 결정됩니다. 그 규모에 따라서 내 수입의 한계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된다는 사실이죠. 아미는 자본이 하나도 들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는 만큼, 여러분이 원하시는 만큼 수입을 볼 수 있습니다.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10억이든 그 이상이든 여러분의 노력을, 여러분들의 수고를 쌓아간다면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사업의 한계도 없습니다. 일반적인 총판권을 딴다는 건 내가 그 지역에 대한 어느 정도의 돈을 납입을 해놓고 그 지역에 대한 사업의 권한을 인정받는 것이죠. 아미 사업은 내가 작은 동네에서 시작할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한 지역을 넘어서 한 도시를 넘어서 한 국가를 넘어서 심지어 다른 나라까지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국제적인 사업의 확장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아미가 진출한 100여 개 이상의 지역 및 국가에 여러분들이 의지했다면 누구든지 확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이 어느 만큼 성장할지는 그 누구도 알 수가 없습니다. 천재지변이나 불경기, 인플레 영향을 적게 받습니다. 천재지변, 불경기. 지금 이번 사태가 거의 천재지변의 사태와 비슷하다고 얘기들 합니다. 이런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미 비즈니스가 아주 경기에 따라서 낮아지는 게 아니라 계속 안정적으로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일반적인 비즈니스는 여러분 주위에서도 많이 보실 겁니다. 이번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고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지만 아미에서 제대로 네트워크를 만드신 분들은 그런 영향을 많이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다음, 정년이 없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앞으로 100세를 살고 120세를 이상을 산다고 하는데 사실은 앞으로의 세상은 그때까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미 비즈니스는 정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원하실 때까지 할 수 있습니다. 내가 10년 하고 그만두시든 3년 하고 그만두시든 아니 나는 죽을 때까지 하시든 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아미 비즈니스가 돈만 버는 비즈니스라고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돈만 많이 벌 수 있는 기회라고 한다면 다른 기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아미 비즈니스는 그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원하는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리고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나 스스로를 성장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게 이 비즈니스입니다. 또한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나 파트너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함께 키워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도 만들어주는 것이 이 기회입니다. 그래서 독특한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년이 없는 것 같이 아미 사업은 나의 비즈니스가 내가 죽고 나서라도 나의 비즈니스 자체가 상속이 가능해집니다. 상속이 뭐 좋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나쁘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나의 노력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좋은 영향으로 만들어 간다면 좋은 기능의 상속을 할 수 있겠죠. 내가 내 때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것들이 내 자식 때까지 연결되어서 더 많이 성장을 하고 그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좋은 영향을 받는다면 그 상속은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아미 사업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가 100%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100%의 성공 확률을 가진 비즈니스가 잘 있을까요? 사람들이 믿기 힘든 것이겠죠. 하지만 아미 사업은 나만 제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면 누구든지 100%의 성공 확률을 가지고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미는 중간에 하다가 포기하시면 성공 확률은 제로가 되는 것이고 내가 끝까지 내가 될 때까지 노력하신다면 누구나 100%로 성공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어중간하게 50%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끝까지 여러분들의 원하시는 것만큼 해나가신다면 누구나 100%의 성공률을 만들어낼 수 있는 비즈니스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 요즘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합니다. 코비드-19, 코로나19 이후의 사회가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IMF 때 우리는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IMF를 기점으로 사실 대한민국의 사회 자체가 굉장히 달라졌었습니다. 많은 사회 구조도 달라졌을 것이고 사람의 생각조차도 달라졌습니다.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이 이후로부터는 IMF보다 더 어려움이 올 것이고 더 큰 변화가 올 거라고 모든 분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늘 듣던 이 4차 산업혁명이 아마 엄청 가속화 될 것입니다. 그냥 말로만 듣고 생각만 했던 그게 지금부터는 빠른 속도로 전개된다는 거죠. 많은 부분에서 AI라고 하는 것들이 아마 나의 일자리를 대체할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보시면 이때까지의 산업혁명, 1차, 2차, 3차까지의 산업혁명들은 일반 노동자들을 대체했다면 지금부터는 지식 노동자들을 대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많은 전문가들,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만들었던 것들을 대체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공부만 잘해도 내가 열심히 공부만 잘해도 먹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존재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 당시에는 공부를 잘하면 선착순으로 좋은 대학을 갔을 것이고 좋은 학교를 졸업하면 선착순으로 좋은 직장을 갔을 것이며 선착순으로 그 순수에 따라서 진급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의 세상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공부만 잘해서 살 수 있는 시기가 있는 게 아니라 이런 전문직을 딴다고 하더라도 어려운 시대가 도래했다고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걸 이런 얘기를 합니다. 패러다임이 바뀌었다고 얘기합니다. 이동했다고 하죠. 패러다임, 그 축이나 판 자체가 달라진다는 말입니다. 이걸 제가 언제 들었냐면 아마 IMF 때도 이 얘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세계는 패러다임이 달라질 것이다. 기존 방식으로 그렇게 그냥 노력하고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이 이용하는 삶은 달라질 거라 얘기했다는 사실이죠. 아마 이 코로나19 이후에도 마찬가지 얘기를 많은 전문가들이 합니다. 아니, 매스컴이든 일반인들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는 패러다임이 달라집니다. 이때까지의 방법으로 여러분이 원하시는 삶을 만들어내기는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말이죠. 그냥 똑같은 노력을 계속 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삶을 바꾸는 시대는 이제 끝이 났을 것입니다. 회수코프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미셸 부크라는 분이 다보스 포럼에서 발표한 얘기였습니다. 기현성이 높고 파괴력이 크지만 사람들이 간과하는 위험.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알려줍니다. 알려주지만 사람들이 무시하고 있다가 큰 위험에 빠진다는 얘기죠. 지금 많은 전문가들이 많은 사회에서 얘기를 하고 있죠.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이고 뭔가 새로운 준비가 필요하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준비하고 있지 않다면 그냥 어려움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쉽게 얘기 들어서 태풍이 온다고 계속 방송을 하고 있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태풍을 대비하지 않는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경제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블랙스완이라는 얘기를 하죠. 극단적으로 예외적이지만 발생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일단 발생하면 엄청난 충격과 파급 효과를 주는 걸 블랙스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요한 건 지금은 이 회색 코뿔소와 검은 백조가 블랙스완이 함께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지만 4차 산업혁명은 빠른 속도로 올 것이고 여러분 주위를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어떤 위험들이 잠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떤 거 준비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아마 이런 시대가 온다고 하더라도 혹시나 이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세상에 핑계대고 세상이 다 그러니까 현실에 그냥 안주하고 사실 안주라기보다는 포기하고 살겠죠.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아니면 보다 나은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사실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특별한 삶을 추구하고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은 무엇입니까? 자,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잘못 선택하는 게 많은 노동 수입을 하고 있으면서도 아마 또 다른 직장을 구하시거나 노동 수입을 찾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는 아마 이 시대에서 더 살아남기는 보다 나은 삶을 살기는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런 자영업, 어려운 자영업을 하시면서 또 다른 자영업을 생각하시거나 뭐 다른 자격증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 시대에 맞지 않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비트코인이나 이런 다른 재테크 수단을 이용하는 것들도 사실은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부자가 되려면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이 그냥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정말 멋진 삶을 살고 내가 원하는 삶이 내가 자유롭게 사는 거라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또는 특별한 삶을 살아보고 싶다면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이 답은 너무나 쉬운 명제로 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특별한 수단과 또 다른 행동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부자가 되려면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아마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열심히 해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가능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또 다른 수단이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자유로운 삶을 살려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일을 선택하셔야 되고 특별한 삶을 살려면 특별한 수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자, 이제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에서 기회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잘 없으실 것입니다. 아마 알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기회를 잊고 지나갔을 경우가 많이 계실 것입니다. 아니면 아직까지 한 번도 기회를 만나본 적도 없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싶습니까? 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면 분명히 기회가 필요할 것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자유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자유라는 건 여러 가지 형태의 자유가 있을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재정의 자유가 없으면 여러분들 자유로운 삶을 있을 수가 없습니다. 생각의 자유, 공간의 자유, 선택의 자유, 시간의 자유, 배울 수 있는 자유, 나눌 수 있는 자유도 여러분들 갖고 있으십니까? 배울 수 있는 자유도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재정적인 자유가 없다면 끊임없이 뭔가 돈벌이를 하거나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걸 배우시려고 하실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가 배우고 싶은, 진정하게 배우고 싶은 노래를 배우거나 미술을 배우거나 돈과 관계없이 배울 수 있는 자유 여러분 있으십니까?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는 공간의 자유를 갖고 있으십니까? 항상 같은 자리에서 같은 시간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의 자유. 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준 게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 시간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쓸 수 있습니까? 어떤 분이 얘기하셨습니다. 아직도 성인들이 그 시간의 자유가 없어서 누군가한테 시간을 허락받고 쓰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눌 수 있는 자유도 함부로 가질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여유가 없다면 함부로 나눌 수 있는 자유도 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런 특별한 삶을 살고 싶지 않습니까? 제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이미 소셜마켓에서 우주여행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1억 400만 원 정도 하네요. 한번 우주는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특별한 삶, 이거 말고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는 기회,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를 아무나 가지진 않습니다. 이 비즈니스를 처음 만드신 창업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비즈니스에 대한 기회를 누구한테 주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독자적인 사업을 통해서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공을 꿈꾸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그냥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사람입니까? 어떤 분들이 기회를 가져갈지는 여러분 스스로 결정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사업에 기회를 드렸습니다. 놀라운 기회, 누구나 할 수 있는, 하지만 아무나 할 수 없는 이 놀라운 기회를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이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완벽한 시스템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나갑니다. 코로나 이후도 사람들은 살아가야 되고 또 이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면 그것을 선택하셔야 될 것입니다. 멋진 선택을 하시고 멋진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 멋지게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